원달러는 기본적으로 위안화 연동이라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원화가 약세가 확 되고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주가도 올라가고 이게 연동이 돼 있다. 중국을 안 볼 수가 없겠다. 화해하기 전까지는 인플레는 쉽게 잡히기 어렵다. 유럽은 계속 나쁜 분위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성장은 못하고 오히려 디플레되고 이러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 원달러가 1.2%로 제일 강세였어요. 미국이랑 뭔가 좀 얘기가 잘 되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건가? 10년짜리 보시면 거의 별로 변동이 없죠. 결국은 침체 올 가능성이 커지다 보면 안전자산 선호가 되고 그럼 미국 국채를 또 사야 되거든요. 페드가 다페 것도 금리를 올리는 거를 강력하게 막 주장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엔비디아로 뚫고 올라갔다가 엔비디아 및 기술주 폭락으로 빨간색으로 쫙 내려왔어요. 한 번에. 그래도 금요일날 끝부분에 다행히 반등을 올리면서 이렇게 밑에 꼬리들을 달고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완전 폭락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또 잭슨홀 미팅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영상 올려주셨더라고요. 잘 봤습니다. 혼자 찍는 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찍으셨더라고요. 네, 요약도 잘 해주셨고, 자 그래서 관련돼서 뭐 잭슨홀 미팅 얘기까지 좀 녹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흐름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일단 또 해외 주식 매매 동향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딱 빨리 찍어서 얘기하면 엔비디아 속슬 이걸 계속 샀다. 특히 이제 속슬,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죠. 반도체 주식을 지금 3주째 계속 사고 있어요.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매도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 다 또 매수로 확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9,900만 불. 그다음에 단기 채권,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3개월 이하짜리 이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ETF들을 좀 매수를 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거의 이제 매도는 이제 중지가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 된 거,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에서 수익을 갖는 테슬라 연동돼 있는 주가 연동돼 있는 거, 그다음에 1.5배 테슬라 이것을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쭉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엔비디아, 잭슨홀 두 개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지난주는. 네, 지난주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똑같은 얘기들이 거의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단순하게 딱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가 저렇게 이제 계속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저런 AI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을 좀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번이 이제 번호 붙여놓은 게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면서 확 올라갔죠, 이렇게. 그때 그 다음날 테이블이 다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빠지고 뭐 애플도 너무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뭐 옵션 연계돼서 빠졌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연계돼서 빠졌다면 올라갈 때도 옵션 연계돼서 올라간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콜옵션을 매도했다가 그거를 매도한 사람을 해지하느라고 또 막 사야 되니까 막 올라갔다가 만기일이 됐으니까 다 팔았다. 뭐 이러고서 내려갔다. 그럼 제자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이제 옵션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개별 주식 옵션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은 다 유료예요. 유료여서 쉽게 뿌리기도 좀 어렵고, 이제 뭐 CM이거나 이런 인덱스들은 그래도 공시들을 거래소에서 많이 해주지만 개별 종목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뭐 이제 유료돼 있는 데이터를 또 받아야 되고 그걸 또 모아서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또 던져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숫자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믿기보다는 일단은 약간 이제 뭐 애플 포함 모든 기술주가 같이 빠졌기 때문에 목요일날 그때 빠지는 것들 생각해 보면 뭔가 이제 환매가 들어왔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AI가 진짜로 뭔가 그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그래서 주가 레벨업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 맞나라는 거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잭슨홀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매파적이다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라이브로 그냥 봤어요. 저도 그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보고서 영상에서.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의외로 인투이션 주는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자세한 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결국은 저는 그냥 그거 보면서도 원달러 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원달러는 기본적으로 위안화 연동이라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가 저렇게 같이 연동되는 딱 꺾이는 시점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원화가 약세가 확 되고,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뉴욕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문 닫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 이게 연동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또 중국을 안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특별하게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저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지만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인플레는 쉽게 잡히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잡히는 방법들은 뭐 진짜 공장들이 다 완공이 돼서 미국에서 물건들이 막 찍혀서 나오면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크게 보면 그 와중에서 물건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생각해보면 중국의 공장이 있었는데 미국의 공장이 지어졌고 두 군데서 물건이 다 나오면 공급과잉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때 가서는 또 디플레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식은 반영을 할 거고 또 6개월 전에 6개월 뭐 3개월 뭐 그때 거기다 요즘은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왜 이렇게 저렇게 파월드 데이터 드리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면서 딱 느낌은 아 이게 옛날엔 데이터가 리얼타임으로 집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사결정하려면 모으고 한 달 걸리고 뭐 지나고 이랬는데 이거 이제는 그게 나름은 리얼타임에 가깝게 데이터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들 중에 ARM, ARM 그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상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장이 됐을 때 상장이 되는 건 IPO잖아요. 그러니까 IPO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딱 또 개스를 해보면 ETF들 뭐 테크 ETF도 막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걔네들이 암이 상장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주를 팔고 암을 사야 돼요. 그러면 일단 수급이 꼬였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빼놓고 주가 빠지면 뭐 암 때문에 빠졌어 뭐 이러면서 또 뉴스가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뭐 암을 상장하든 말든 상관도 없이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레버리지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이제 분들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수요일 날 유로존에서 실제로 PMI들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좀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유럽은 계속 나쁜 분위기로 흘러가요. 유럽 경제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있는데 성장은 못하고 오히려 디플레되고 이러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제일 미국이 저렇게 된다고 난리쳤던 건데 미국이 저렇게 됐으면 이제 다 난리가 났겠죠,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유럽만 조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가 강세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파운드도 약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 원달러가 1.2%로 제일 강세였어요. 나머지 통화들 유로 같은 경우는 0.73%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1.2%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의외로 중국이랑 미국이랑 뭔가 좀 얘기가 잘 되거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의외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환율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환율은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원달러가 많이 올라간 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네. 그다음에 프리고진 사망했으니까 이제 우러 전쟁 뭐 어떻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크게 이제 그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가 좀 된 거잖아요.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뭔가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별로 크게 FX 시장이나 이런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잭슨홀에서 결국은 2% 얘기된 부분들. 근데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FOMC에서 딱 움직여서 파월이 얘기했을 때는 별 임팩트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분들이 계속 얘기를 더 매파적으로 해버리니까 금리가 25bp 올라가는 쪽으로 확 움직이더라라는 걸 이제 제가 시간대별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뭐 엔비디아 많이 올라갔다 많이 내려오고 막 그래서 많이 빠졌나?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까 8% 정도 올랐어요. 7.9% 정도가 주간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술주의 상승들이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다 얘기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용 데이터들 이제 졸트, 잡 오프닝서부터 쭈루룩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실업률이랑 난판 페이롤 부분들 이 두 가지들로 결국 확인을 될 거고 그다음에 아월리
이제 임금들 네. 어떻게 될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PC도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파월 나오면 얘기하는 게 PC 얘기하고 코어 PC 얘기 계속 하니까 그 데이터들이 0.2 지금 이제 먼스로 나오니까 0.2만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곱하기 12 하면 2점. 예. 그래서 0.3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해지고 0.4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머리가 또 아파지겠죠.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결국 움직일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세일즈포스나 휴레패커드 이런 것들 나오는데 뭐 그냥 다들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적은. 그래서 미국이 계속 강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로 해서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지난주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파란색이 그죠? 5.75로. 그래서 지금 뭐 이 페드와치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페드 이제 선물에서 나오는 건데 그 페드 선물은 또 국채랑 연결이 돼 있고 국채들은 또 금융 이제 뭐 채권들 및 기타 모든 상품들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저거는 그냥 시장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드 와치가 시장 가격이 얼마만큼 인플라이드 했냐, 이제 반영을 했냐라는 부분으로 보셔야지 이거 올릴 확률이 46%래.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거 왔다 갔다 맨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반영이 됐겠구나. 그럼 딱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주랑 이번 주랑 딱 이렇게 보면은 25bp씩 점 찍은 데가 다 올라간 거거든요. 앞에 파란색 점 찍은 데만 올라가고 안 움직인 데는 이제 점이 안 찍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 내년 12월은 그대로 그냥 4.5에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바뀌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페드 선물 기준으로 봐가지고 금리 커브는 이거는 실제 가격이잖아요. 그 보통 일드 커브라는 게 채권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점으로 움직이잖아요. 가격으로 그냥 뭐 100원에서 200원 되고. 근데 채권은 가격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가 쭉 깔려 있기 때문에 저 일드 커브라는 거 전체가 주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는 점 하나인데 일드 커브는 달러 이자율 커브별로 만기별로 다른 커브 전체가 주가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앞에서 보여드린 그 페드 선물은 그냥 그야말로 선물에서 나오는 인플라이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드 커브니까 채권에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채권 거래로. 근데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10년짜리 보시면 거의 별로 변동이 없죠.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난주고 파란색이 지지난주거든요. 근데 앞쪽으로 와서 보면 2년짜리 4개월, 6개월, 2년 여기가 2년이에요. 그럼 2년짜리를 보시면 2년도 올라갔고 앞에도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쭉 가다가 좁아지더니 10년에서 점을 찍고 이 이후 20년, 30년을 보면 오히려 빨간색이 내려왔어요. 빨간색이 이번 주잖아요. 전전주 대비 오히려 역전이네요.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역전폭이 더 커졌다. 그럼 이 역전폭이 왜 더 커졌나를 그냥 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려면. 그럼 보시면은 결국은 앞에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뒤쪽은 뭐 수급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지만 기본적으로 앞에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위로 올라갔다. 장기 금리도. 그러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페드가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뒤에가 내려가면 너 올리면 나 침체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페드도 고민을 하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잭슨홀 뒤에 네. 그 직후에 채권 금리를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년이 움직이고 네. 긴 거는 오히려 긴 거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레벨이 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건 앞에는 그림에서 여기 딱 네. 보시다시피 앞에 만기가 짧은 거는 올라간 거고 네. 뒤에 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대로 있는 거고 앞에 건 가격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걸 그럼 누군가 산 거예요. 이게 다 같이 패러럴로 이렇게 평행적으로 다 같이 올라갔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올라간 건데 지금 이번 주 잭슨홀 같은 경우 뒤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가 그러면 가격이 안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석을 하려면 왜 뒤는 안 올라갔어? 라고 해석을 해보려면 뭐 수급도 물론 있지만 수급도 실제로 뭐 중국이 안 사준다, 일본이 안 사준다, 뭐 이래서 더 금리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난리를 쳤는데 뭐 잭슨홀에서 앞에 부분 금리 올리겠다 그러면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갔잖아요. 그럼 안 갔으면 왜 안 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앞에를 계속 올리면
단기를 계속 올려서 다페가 올라가면 결국은 침체 올 가능성이 커지다 보면 안전자산 선호가 되고 그럼 미국 국채를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는 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포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뒤가 이제 침체 오는 거라고 경고를 한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결국은 페드가 다페 것도 금리를 올리는 거를 강력하게 막 주장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장랑이 금리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10년, 2년, 10년 3개월짜리를 많이 보는데 지금 실제로 다시 마이너스가 커지는 쪽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걸로 연동돼서 커브에서 딱 볼 수 있다. 그리고 페드 와치 나오는 확률들은 그냥 저렇게 거래되는 채권들 따라서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옵션 미결제 약정들 보시면은 4,005, S&P 같은 경우 이번 주 만기 같은 경우 4,520, 4,525, 그다음에 4,490, 4,500이 이렇게 두 개가 비슷비슷하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로 DT 뭐 이런 옵션처럼 저것보다 올라가지만 않으면 나는 무조건 돈을 버는 대신에 올라가서 넘어가면 내가 처음에 날릴 돈보다 벌 돈보다 뭐 3배, 4배 정도 터지는 이 정도 포지션으로 만들어서 계속 로또를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보아서는 4,500이나 4,525 이 근처 쪽으로 넘어갈 만큼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 주는 그 다음에 이제 9월물 만기, 9월물은 좀 이제 좀 시장에 임팩트가 있는 월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거죠. 이제 이익 본 사람 적고 그다음에 손실 본 사람도 적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또 그때그때 다른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9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서 유의미하다고 보기엔 되게 어렵지만 지금 여기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15,600에 매도 미결제 약정이 혼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매도한 콜옵션 매도하는 그래서 커버드 콜 같은 거 한 데서 포지션들을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개스해 보면 생각해 보면 예상해 보면 이 정도로 밑으로는 많이 올라갈 위로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옵션을 매도해서 그거를 좀 빠졌을 때 버는 쪽으로 매수를 좀 한 형태라고 봐서 박스권에 또 있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브 자체로 봤을 때는 12월물 같은 경우만 더 강하고 나머지 월물들은 많이 빠졌어요. 그 얘기는 12월에 맞춰져서 해지하는 물량들이 좀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 보시면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빠지면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안 빠지고 위로 막 올라갔죠. 네, 막 올라가서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예상 레인지를. 그래서 엔비디아로 뚫고 올라갔다가 엔비디아 및 기술주 폭락으로 이 빨간색으로 쫙 내려왔어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상단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그래도 금요일날 끝부분에 다행히 반등을 올리면서 이렇게 밑에 꼬리들을 달고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완전 폭락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변동성 같은 경우 앞에서 보셨듯이 변동성들을 많이 하락을 했어요. 빅스 원데이나 아니면은 볼큐 같은 경우는. 근데 빅스는 뭐 지난주도 17이었고 계속 17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폭락을 예상하고 있지 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빅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신용 그런 등급 같은 거 변화했을 때 조금 크게 오르던데 그게 다 제자리로 좀 오나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현재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데이 빅스가 생기면서 한 달짜리 빅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희미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빅스가 많이 빠져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어떨 것 같다라는 예상은 이제는 원데이 빅스 말고 아까 제가 일주일짜리를 자꾸 네. 가져오는 게 일주일 정도씩은 예상을 하는 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모이게 그려드렸는데 일단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느 쪽 위로 뚫리면 위로도 갈 수 있는 것 같고 아래로 뚫리면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쉬면서 좀 시장을 보고 여기서 실제로 유튜브에 너무 많이 이제 네거티브한 뉴스들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 노란색이 그럼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좀 내려오고 이런 그렇죠. 얘기일까요? 저점도 이제 네.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네. 1월 달하고 3월 달 저점 찍은 걸로 쭉 이으면은 이제 노란 선이고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고점 찍고 다시 두 번째 내린 금액의 위에서 찍는 이제
저항선이라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초 동안 내일 어떤 말씀해 주시죠? 내일은 네. 한번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계속 이제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영향성, 그다음에 그래서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섞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보겠고요.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